안녕하세요. 수의사 아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한 간단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치료법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그 질병에 대한 또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증상에는 어떤 약을 써야 된다 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상이 지금 왜 나타났으며 그리고 그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있어야지 그 올바른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하는 방법이 바로 현대의학에서 하는 것인데요. 약물과 주사 그리고 수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현대의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의학들, 그것을 또 대체의학이라고 하는데요. 대체의학에서는 또 자연요법, 허브요법, 수기요법, 그 다음에 한의학, 동종요법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법들은 또 각각의 어떤 장점들과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약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또 음식이 보약이다 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을 통하여 또 그 동물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권장하는 것은 바로 허브요법입니다. 허브요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요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민간요법에 대한 또 사람들의 인식이 또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현대의학이나 의사들도 이런 민간요법을 개인이 함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거나 또 하지 못하게 또 하는 그런 수의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브요법이라는 것은 동물들이 야생에서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특정 풀을 찾아 먹는다는 사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이고 오래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법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은 기존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약물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구토를 왜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토는 고양이나 개에게서 흔히 발생을 합니다. 개보다는 고양이에서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토는 일반적으로 몸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또는 너무 많은 음식, 너무 큰 음식이 들어왔을 때 몸이 그것을 거부하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몸 안에 이상이 있을 때 아직 음식을 받아들일 만한 몸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토는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억지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병원에 가서 구토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 항구토제 주사나 약물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구토를 하는데 구토를 하지 못하도록 약물을 투여한다면 오히려 그 안 좋은 그 이물질이 몸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물론 구토를 강제적으로 억제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파악하여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구토와 역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류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식도에서 입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큰 경우에 자주 일어납니다. 만일 여러분의 강아지가 역류를 한다면 점액으로 쌓인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류는 음식을 먹은 후에 보통 재빨리 일어납니다. 빠르게는 몇 초 안에, 1, 2분 안에 일어나고, 이것은 주로 음식을 다시 먹기 위한 과정의 일환입니다. 물론 이것이 약간 좀 역겨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역류는 음식을 또 다시 잘게 부숴 소화시킬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역류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토가 있는데요. 구토의 목적은 몸 안에 있는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토는 몸 안에 또 다른 내재 질환, 다른 어떠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구토는 위장이나 소장에서 음식이 올라오는데 주로 역류한 그 물질과는 다르게 독특한 질감이나 어떤 색깔,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토를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보통 1회나 2회, 하루 이틀 정도 구토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구토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구토는 그냥 홀로 저절로 그냥 단독으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구토 자체만 보기보다는 그 안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이해하고 그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에 다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천연치료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몸 안에 어떤 질병으로 인한 구토를 할 경우, 또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구토를 할 경우에는 이런 천연치료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일어나는 그런 구토에게는 이런 치료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개들이 구토를 하면요, 이 먹은 것을 다 개워냈기 때문에 개가 배가 고프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음식을 조금 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구토를 하였을 경우에 첫 번째 치료 원칙은 바로 위장기관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음식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너무 어린 강아지나 그리고 노령견들, 또 허약한 강아지에게는 이 금식을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기관을 쉬게 해준 다음에 간단한 물이나 아니면은 육수, 닭고기를 삶은 물 같은 육수를 주도록 합니다. 육수를 급여할 때는 적은 양부터 조금씩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실 매 1시간마다 이걸 조금씩 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한 서너 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구토가 멈추고 조금 좋아졌다라고 한다면은 육수에다가 약간 닭고기를 삶은 것들을 조금씩 섞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은 예전에 먹던 정상적인 음식을 조금씩 첨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좀 단순한 어떤 메스꺼움이나 또 약한 구토, 그리고 또 차를 탔을 경우에 또 멀미로 인해 구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토의 효과적인 천연 치료약은 바로 생강과 회향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의 에너지를 위에서 아래로 순환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좀 주로 활동적이고 몸이 차가우며 또 좀 약간 마른 개들에게 생강을 사용하는 것은 또 아주 유용합니다. 생강을 사용할 때는 어떤 신선한 그 생강의 약간 작은 티스푼 1개 정도를 잘 다진 다음에 끓는 물 1컵에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려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식힌 다음 티스푼으로 급여하는데 복용량은 체중 약 한 7kg당 약 1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회양은 체온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항상 또 시원한 장소를 헤매는 그런 개들, 또 몸이 좀 전체적으로 좀 뜨거운 열이 나는 그런 개들에게 유용한데요. 그런 개들이 메스꺼움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회향 씨앗 분말 1티스푼을 끓는 물 1컵에 섞습니다. 그런 다음에 20분간 우려내고 체중 약 7kg당 1티스푼씩 그 우려낸 물 1티스푼을 급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구토하는 경우 중에 노란 담즙을 구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마시멜로 뿌리라는 그 허브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마시멜로 뿌리는 열을 감소시키고 위장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위장관을 보호하면서 안정시켜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시멜로 캡슐이나 다진 뿌리를 찬물에 하루 동안 우려냅니다. 그리고 음식과 함께 주거나 또 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캡슐, 분말로 된 캡슐을 사용할 때는 하루에 2번씩 다음과 같은 양을 급여하는데요. 소형견은 약 2분의 1 캡슐 정도, 중형견에서 대형견은 캡슐 하나, 그 다음에 초대형견은 3캡슐을 나누어서 2캡슐은 아침에, 1캡슐은 저녁에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모마일이 있는데요. 카모마일은 소화기관의 염증이나 경련을 감소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점막이나 조직을 보호하고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위산이나 담즙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끓는 물 1컵에 카모마일 2티스푼을 섞고 30분 정도 우려낸 다음에 식히고 하루에 2-3번 정도 양을 체중에 따라 급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연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천연치료법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우리가 상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무식하게 구토를 계속해서 3일, 4일 하면서 또 탈수가 되고 있는 상태, 점점 힘도 빠지고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이것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루나 이틀 구토를 하는 경우에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이 천연치료법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점점점 나빠진다 라고 한다면 즉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사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토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수의사를 찾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가 바로 중독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의사를 찾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요. 중독의 어떤 증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통 어떤 것에 의해 대해서 중독이 될까요? 중독의 물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세제라든지 부동액, 살충제, 사람이 먹는 약, 자일리톨, 초콜릿, 치약, 껌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중독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증상들은 구토를 하거나 설사, 경련, 입에 거품을 물고 또 근육 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서 또 발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장폐색입니다.
어떤 개들은 양말이나 단단한 장난감과 같은 것을 먹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개의 위장관을 막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개가 또 담즙을 구토하게 되고 장이 막힘으로 또 변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토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서 또 과도하게 헐떡거리고 몸이 이렇게 떨리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장폐색의 증상일 수 있으니 이럴 때는 바로 수의사에게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고창증과 위염전입니다. 고창증은 바로 위장에 가스로 가득 차서 장이 꼬여가서 양 끝이 막히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수의사에게 데려가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노란색 또는 하얀색 거품을 토하거나, 근데 토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또 침을 질질 흘리는 경우,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는 경우, 잇몸이 하얗게 되면서 창백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즉시 수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기생충 감염, 췌장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암이나 또 장내의 궤양들,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구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셔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구토에 대한 천연치료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천연치료법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상식을 활용하여서 너무 무식하게 이것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수의사를 데려가야 할 때는 바로 데려갈 수 있도록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구토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부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병 다음에는 귀염증, 그리고 설사, 감기, 이러한 순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